자, 저번 시간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크게 금리를 6% 세마이 애뉴얼이라고 쓰면은, 자, 세마이 애뉴얼이라 하자고. 그 다음에 원금이 100이야. 그 다음에 평면 이율이 10%라 하자고. 10%. 그 다음에 표면 이율 10% 세마이 애뉴얼. 이렇게, 세마이 애뉴얼. 그 다음에 시장 이주를, 여기 시장 이자율이에요. 이게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는 거야. 은행에서 주는 거. 이게. 은행에 갔더니, 1년에 2번 이자 주는 거 몇 %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6% 세마이 애뉴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면 이율이 10% 세마이 애뉴얼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만기는 1년이야. 그럼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현재 얼마 주고 사면은, 이건 얼마 준지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어. 그럼 얼마 준다는 거야? 5원, 100원. 요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거지. 요런 걸 보고 우리는 원리금 상환채권이라고 그래. 원리금 상환채권. 요렇게 주는 거야, 요것은. 요거 주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요것과 틀리지. 예를 들자면은 10% 표면 이율이 세마이 애뉴얼이 아니라 퍼 애뉴얼. 그 다음에 액면은 여전히 100원. 만기가 예를 들자면 1년이라 하자고. 그럼 요것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되지. 현재 얼마 주고 사면은 1년 후에 얼마 주는 거야? 10원. 110원 주겠다는. 100원. 원금 100원. 그 다음에 이자 10원 주겠다는 거지. 요거 중요해. 요거 1년 후에 여기서 오는 거야. 1년 후에. 근데 조금 전에 것은 뭐였어? 요건 6개월 후에 지금 이거. 요건 6개월 후죠.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되는 거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 명확히. 그러면은 이런 채권의 현재 가격이, 적정한 현재 가격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시장 이자율이 6%라면은, 시장 이자율 6% 세마이 애뉴얼이라면, 요게 중요해. 여기 둘이 프리퀀시를 맞춰줘야 돼.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프리퀀시하고 시장 이자율의 프리퀀시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마이 애뉴얼이면 여기도 세마이 애뉴얼이어야 돼. 여기도 세마이 애뉴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뭐야? 여기가 퍼 애뉴얼이잖아. 그럼 시장 이자율도 예를 들자면은 시장 이자율을 여기 같은 6% 퍼 애뉴얼 이걸 써야 된다고. 퍼 애뉴얼 이걸 써야 된다고. 이게 중요해.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채권 가격의 현가를 계산해 보자고. 이 채권 가격의 현가를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현금 흐름이, 자 봐봐, 얼마였지? 5원. 그 다음에 105원. 이러고 생기지. 여기는 얼마 위에 생기? 6개월 후니까. 6개월 후니까 3%가 되는 거지. 3%. 1승. 1 플러스 3% 2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여기가 6개월 후. 6개월 후, 여기 1년이지. 1년 후에 캐시플로우지. 그럼 이때가 뭐냐면 3%는 어디서 나오냐? 6%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2. 이때 2는 뭐야? 두 번 이자 준다 할 때 2회. 두 번 이자일 때 해서 3이 나온 거야. 그냥 6% 세마이 애뉴얼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여기는 시장 이자율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시장 이자율이야. 여기는 뭐로부터 나와요? 이것은 표면 이자율. 곱하기 뭐야? 액면로부터 나오는 거지. 액면가. 요거야. 요거 굉장히 중요해. 요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요거 할 줄 알면 이제 뭐 좀 더하기 빼기 잘하고 그러면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잘 풀리면 은행, 뭐 보험회사, 카드회사 이런 데 들어가면 계산 다 할 수가 있다고. 요것만 할 줄 알면은, 이 원리만 이해하면은.
그 사람들 실제로 복잡한 계산 안 한다고. 요거라고. 요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3%로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요 시중 이자율이 만약에 6%라면 이 채권 가격은 요렇게 계산돼야 된다는 거. 요렇게. 요처럼. 그럼 요것을 엑셀로 계산해 보자고. 엑셀로. 자, 엑셀로 계산해 보면은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돼? 6개월 후, 1년 후, 뭐지? 그러면서 지금 시중 이자율은 6% 세마이 애니얼, 뭐지? 그러면서 캐시플로우는 얼마 나와? 105가 나오지. 이렇게. 그럼 요거 대 현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6%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2회니까. 에 1승. 그러니까 여기가 단위 기간이 6이면은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 1,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R의 자승. 자승이 나누기 2의 뭐야? 2승. 요게 현가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두 개를 합친 게 적정 가격이지. 요 두 개를 합친 게. 이 채권의 적정 가격. 약 103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시중이자율이 10%로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6%로. 표면금리는 10%인데. 표면금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게 중요해. 10% per annual이야. per annual.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야? 요게 친구 남편. 요게 친구 남편. 요게 내 남편이지. 요게 내 남편. 그러니까 지금 친구 남편들이 6%밖에 못 보는데 내 남편은 10%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렸지. 내 남편의 가격이.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1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15%. 그러면 내 남편 가격이 요게 확 떨어져 볼 거라고. 요게. 보자고. 95원까지 떨어져 버네. 요게 이해돼야 돼. 요걸 이해해야지만이 지금 뭐 카드 회사라든지 보험회사, 은행 다 이거야. 다 전부 다. 요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거 원리 이해하면 가서 거기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 재무 파트는 다 이거 한다고. 다 이거도 관련된다고. 자금 조달해서 꼬고 뭐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 측정하고. 요즘에는 요 개념이 없으면 회계학도 못하지. 회계학이 다 현가 개념으로 하니까. 회계학도 요즘에는. 이해된 거야. 요게. 그러면 자 보자고. 또 이게 이자율이라는 게 얼마면 1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가 되면은 100이 나온다고. 봐봐. 100. 그래서 이때 시중 이자율과 내 이자율이 똑같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100이 된다고. 액면가가 되고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파본드라고 부른다고. 파본드. PAR, 파본드.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이해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쉬워. 그냥 지금 그 실제 시장에서 다루는 건 요 기간이 길어질 따름이야. 길어진 이게. 그럼 월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월. 요것은 지금 요건 뭐야? 반기에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10% 쿼털리가 되는 거지. 쿼털리로. 그럼 10% 쿼털리로 만약에 시중 이자율도 쿼털리랑 똑같다면은 일단은 여기와 그럼 이제 몇 번 돈을 줘? 4번 주는 거지. 만기가 1년이라면은. 그럼 얼마큼 주는 거야?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100원 곱하기 지금 요만큼. 요게 내 거라고 그랬지? 요만큼. 나누기 4만큼 주는 거지. 4 요렇게 주는 거지. 2.5원 주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를 절대셀로 바꾸고 요렇게 하면 PF4키를 누르면 절대셀이 바뀌어. 절대셀이 돼. 그럼 이렇게 눌러주면은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은 다 2.5원이 나오지. 그러지? 그리고 더하기 마지막에다가 액면가를 더해주면은 되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경우 이자를 똑같은 이자에도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현가 계산 공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이자율 요거 클릭을 해줘야 돼. 이게 시중 이자율이니까 나누기 4에 몇 승이야? 요승이 되는 거지. 여기 승. 엔터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걸 절대셀로 바꿔주고 여기를 요건 바뀌면 안 돼. F4키 눌러가지고 F4키 엔터 치면은 요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요것을 지금 십자가로 만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은 다 계산이 되고 짜자 한꺼번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뭐 지금 여 밑에 뭐 만기가 20년짜리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똑같게. 그러고 나서 여기를 뭐야 서메이션 해주면 되는 거지. 썸이 어딨어? 갑자기 안 보이네. 뭐지 이게? 아니고. 여기 있다. 썸. 그러지? 썸. 그래가지고 엔터. 이러고 나오지. 액면가로 되는 거지. 그러지? 자 그러면은 내 남편이 아니라 친구 남편들이 돈을 조금 벌어올 때 5%밖에 못 벌어. 쿼털리에. 그러면 내 남편 가격이 얼마인지 봐보자. 확 올라갈 거야. 100 이상으로. 그러지. 104원이 되는 거지. 근데 친구 남편들이 15%로 벌어와 버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 남편은 100 이하로 떨어져 보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이거 알 수가 있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봐야 돼, 이것은.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현금 흐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현가가 얼마가 되고,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거 모르면 그냥 뭐 나가서 그 재무 파트는 담당할 수가 없지, 재무 파트는. 이거 모르면 이제 사장하기도 힘들어, 사장하기도. 사장이 우연히 사장이 되는 거지 뭐. 이거 모르고 사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하다가는 그냥 말아먹기 딱 좋지. 재무 파트도 잘 모르면 기술만 안다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는 양반도 기술만 알았는데 재무 쪽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랬다가 그냥 뭐 그 친구 밑에 있는 친구가 그냥 대리오 과장이 말아먹어버려서 싹 돈을 날려버렸더라고. 내가 한 2, 3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당시에 한 700억을 날려버렸더라고. 700억을.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세상에 12, 3년 전에 70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1,500억 된다. 1,500억.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시장에 가봐. 물가가 너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집값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막 강남에서 막 국평이 60억 나간다 막 그러면 난리잖아. 그게 뭐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야. 물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60억이 되면 승자는 누구야? 승자는 정부야. 정부. 왜 그러냐면 세금이 그 팔아먹으면은 세금이 50에서 60%가 나와. 기본으로. 만약 상속을 하게 되면 60에서 70%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왕창 일으키잖아? 그러면 승자가 누구야? 정부야, 정부. 정부가 돈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한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 집에서 끝끝내 살아야 돼. 그래도 끝끝내 살아보니 죽어보면 꽝이지 뭐. 그러면 다시 정부한테 뺏겨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실은 젊은이들한테 부를 몰아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막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거야. 강력하게 일으켜가지고 세금으로 다 뜯어가 버려. 그러면은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 뭐. 좌우지간 요즘 보면은 막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엉터리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남에 그 원베일이라는 게 되게 잘 지어놨어 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97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5년도 정도 되는 아파트지. 그런데 이제 나는 터미널에 가까운 쪽에 사는데 가서 보면은 그 지금 내 아파트의 그 건축비라고 하는 건데 이 건축비는 내가 보기에 평당 그 잔존 가치가 한 300만 원도 안 돼. 300만 원도. 근데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그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돼. 2,500만 원. 근데 2,500만 원인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땅값이지. 땅값이 평당 내가 보기에는 한 6천에서 7천 들어가는 거야. 6천 정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원가가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거야.
8천에서 9천 되는데 시세가 지금 30평이 60억이면 시세가 평당 한 1억 8천, 1억 8천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거의 한 원가의 한 2배 정도 올라온 거지. 근데 왜 그러냐? 실은 건축비하고 토지비가 2배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IMF 아니 그 코로나 전에는 평당 건축비가 한 500만 원이 미치겠어. 500만 원. 근데 지금은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야. 그냥 서울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 학교 옆에 지어도 평당 건축비가 내가 보기에는 800에서 1000만 원 나와 지금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사업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개념이야.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가 건축비에 한 2배에서 3배 들어가. 많이 들어갈 때는 시간이 길어지면 2배, 기본으로 2배야. 그러면은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 건축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하자고. 거기는 좀 고급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사업비 합치면은 한 평당 한 3천에서 4천만 원이 건축 안에 들어간다고. 그럼 4천만 원에다가 땅값을 6천만 원으로 치면은 평당 1억이 원가가 되는 거지. 1억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원베일리 쪽이 땅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했다고. 그 코로나 전에는 5천에서 6천 했는데 지금 6천 넘었겠다. 평당 1억 정도 했겠다. 근데 이제 보통 용적률이라 해가지고 그걸 뻥튀기를 하거든. 아파트를 위로 지으니까 더 보통 3배 정도로 보면은 평당 1억이라면은 한 아파트 하나에 들어가는 토지가 3천에서 4천만 원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4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원가가 8천만 원 정도네. 지금 8천에서 9천 정도인데 그게 지금 1억 8천이 지금 형성이 되어 보니까 2배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버린 거지. 그럼 왜 이렇게 형성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 막 사람들 심리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뭐 그런 심리하고 합쳐진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도 조사해 보면 강북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2천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3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분양할 때 보통 평당 3천에서 4천 정도 하지. 강북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는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하지. 좌우지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상품 중에서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 이거야. 근데 부동산은 원가와 그 다음에 건축비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채권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 대강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지가. 근데 주식은 그게 없어. 주식은.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주식이. 그래서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 난리던데 아침에 많이 빠졌다 지금 저거 카바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6만 원까지 빠져버렸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난린 거야. 지금 시장이 지금 난리야. 난리 시장이.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보자고. 지금 보면은 지금 21포인트 빠졌네. 그러지? 삼성전자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3년 정도 보면은 지금 요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8만원대가 넘어갔었잖아. 얼마 전까지. 그랬다가 지금 6만원까지 빠져본 거야. 그러니까 뭐 정신없는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을 거야. SK 하이닉스 나오네. 봐보자고. 지금 3년 이렇게 놓고 봐봐. 25만원 가까이 했다가 지금 17만원 갔으니까. 그 여기는 반토막까지 3분의 1토막 나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산 사람들은 쫄딱 망했네. 여기서 산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그러지?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 산 사람들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네. 뭐 근데 이제 하이닉스하고 같이 했던 게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야. 여기는 더 화끈하대. 내가 보니까 한미 반도체. 봐봐. 여기 가격은 진짜 화끈해. 봐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2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만원대로 주저앉았어. 10만원대로. 그러니까 거의 19만 6천원까지 갔었네. 그랬다가 10만원 가니까 그 전에는 봐봐. 그 전에는 어디였어? 52 최저
이게 뭐 옛날에 여기도 5만 원도 아니에요. 여기 쭉 여기 가면은 한 몇 년 전에는 2만 원, 만 원 하던 주식이야. 2만 원, 만 원 하다가 이게 거의 20만 원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간 거지. 10배가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은 거지. 이게 뭐 진짜 주식시장이라는 게 진짜 화끈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훨씬 복잡하지. 이게 움직이는 게 시장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고, 지금 ETF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상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개별로 움직이는 것들이고, 개별로.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네. 현대 로템. 여기는 지금 방산이니까, 방산을 보자고. 방산은 계속 올라갔네. 안 까지고.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 로템이 지금 땡크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데니까 굉장히 많이, 봐봐. 잘 나가니, 여긴 잘 나가고 있네.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여기도 아마 방산일 거야. 방산이니까 지금 잘 나갈 거야. 아, 쭉 빠져버렸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마 뭔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이런 걸 이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지금 배 만들고 하니까 지금 전투기 뭐 이런 구축함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 그러네. 괜찮네. 방산 관련 전쟁 관련 주식들은 다 괜찮네. 그런데 뭐 지금 하이닉스 이런 쪽이 작살나 버렸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재벌들이 지금 구조조정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빨리 취직해야 된단 말이. 이게 막 경제 전체가 막 움직이는 게 너무나 다이나믹하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보면은 봐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인트가 방산, 그걸 옮긴 거지. 방산 쪽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 뭐 AI 뭐 이런 쪽이었는데, 반도체 AI 하는 애들은 다 작살나고, 바이오 반도체 AI는 작살나고, 방산 쪽으로 주로 돈이 다 가 있는 거야. 방산 쪽으로. 자, 이게 여러 개인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될까, 이제 이런 걸 항상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투자를 이제 잘 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돈도 모으고 하는 거야. 자, 보자고 다시. 지금 보면은 지금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 잘 봐야 돼.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 더 했던 문제가 뭐였어? 균등 분할 상한체라는 걸 했지. 그게 모기지론이라는 거야. 균등 분할 상한체. 그러니까 지금 균등 분할, 모기지론이 대부분이 균등 분할 상한이에요. 분할 상한. 그러니까 지금 균등 분할 상한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그걸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낸다. 그러면 이런 게 되는 거죠. 6m, m, 1i 이러고 되겠지.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낸다면은. 그러면서 시중 이자율이 지금 10%라 하자고. 10%. 마찬가지로. 세마이 애니얼이고, 세마이 애니얼. 그러면서 요거의 시중 이자율이에요. 시중 이자율. 시중 이자율.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를 상환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요 값을 계산하는 거 문제였지만은, 채권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정가를, 이렇게 적정 캐시플로우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대 현가가 100이 되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게 100하고 똑같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0원을 꼭 가가지고 얼마를 갚으면 좋을까? 이제 내가 빌리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빌리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는 거지. 여기는 내가 빌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갚냐? 균등 분할 상환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요걸 지금 초기값으로 놨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요거 대 현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나누기 1 플러스 R 요거지? 에 자승이 되는 거지. 2로 나눠줘야 되지. 2로 나눠주고 에 1승. 1승이 되는 거죠. 요게 키포인트지. 여기가 1, 2가 되는 거지. 1, 2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이것도 이렇게 바꿔보자고. 그러면 임의로 확정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절대 셀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F4 키 눌러줘. 여기는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이 자리론. 그러지? 나머지는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요게 합쳐서 1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100원이 안 돼. 지금 이걸 합쳐보면은 100원이 안 되면은 이제 엉터리인 거지. sum 엔터 했더니 92원이지. 그럼 50원 갚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돼? 54원 예를 들자면 54원을 해줘보자. 그럼 여기를 요거도 똑같게 놓으면 되지.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equal 그럼 54원 나왔지. 그럼 100원 거의 됐잖아. 그러지? 약간 더 낮으면 되지. 그럼 53.8원 정도. 거의 비슷해졌네. 그러지? 53.7원. 99.85. 53.75원. 99.94. 이게 한 뭐 거의 비슷해졌네 이제. 그럼 77원 정도 뭐 해주면은 77원. 99.98. 그러면 9원. 그러네. 53.79원 정도가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내가 미래에 내는 돈의 현재 가치가 지금 빌려가는 돈. 요게 빌리는 돈이잖아. 요게 빌린 돈. 제로 시점에서 여기 빌린 돈이지. 요건 갚을 돈. 돈의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지. 요게 갚을 돈의 현재 가치. 갚을 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지. 요게. 그럼 요 둘이 같아지면 페어 게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러고 되는 거고, 요거 4번에 걸쳐서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1, 2, 3, 4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그러면서 시중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여기서 10% QA라면, 이때는 또 바꾸자고 할까.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자, 똑같이 해주고, 자, 지금 10% 똑같이 해주면서, 대신 여기는 QA라 하자고, QA. 아이고, A. 그럼 1년에 4번 주는 거지, 4번.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25원씩으로 초기값을 놓자고, 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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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아도 되지 실은. 뭐 절대셀로 위에 걸 놔버려도 되지 실은. 이렇게 PF4 이렇게 해버려도 되지. 그러지? 그럼 절대셀이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대 현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25원 나누기 1 플러스 요놈 나누기 4가 되는 거지. 4에 몇 승? 1승. 여기는 그러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승, 3승, 4승 되니까. 그럼 여기를 절대셀로 바꿔주고, 그러지? PF4키 눌러서. 자, 요것만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 바뀌면 안 되니까. 아, 바뀌어야 되고, 요건 안 바뀌어야 되니까. 요 부분은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은, 여기 다 각 현금으로 현가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에 서메이션 해놓은 게 어떻게 돼? 요게 지금 요게 되는 거지. 갚을 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빌린 돈이 얼마 만약 100원 빌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차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26원, 예를 들자면 26원을 해보자고. 아직도 부족하지. 26.5원. 거의 비슷해졌네. 26.53원 정도. 53원. 약간 부족하네. 그러지? 그러면 55원. 그래도 부족한다. 26.6원 정도 해버려야겠다. 6원. 거의 똑같아졌네. 그래서 26.6원 정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손으로 찾아냈잖아. 손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고 해찾기로 찾아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해찾기.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툴들에 해찾기라는 게 있는데, 그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어. 그래서 해찾기가 있는데, 여기서 골시커라는 게 요거지. 골시커. 똑같아. 윈도우즈나.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 포뮬라 셀이 지금 뭐야? 여기지, 여기. 요게 되는 거지. 포뮬라 셀이. 타켓 셀이 뭐야? 요놈이 되는 거지. 타켓 셀이. 아이고, 포뮬라 셀을 먼저 보고, 포뮬라 셀이
여기. 그 다음에 가풀셀이 여기. 안 돼. 지금 안 되네, 이게. 안 되고 있어,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살버라는 게 있어. 윈도우즈에서 살버라는 거. 그걸로 풀 수가 있는데, 여기 잘 안 되네. 이상하게. 잠깐만, 다시 해보게. 살버, 여기다, 미안. 살버로 해야 돼. 살버.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되고, 조금 전에 그걸로 해도 되고, 타켓셀이 지금, 요거 빼기 요것을 해줘야 돼. 실은 요 위에,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것을 지금 타켓셀로 삼자고. 그럼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툴에 가서 살버. 자, 그럼 타켓셀이 어디가 돼? 요게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그렇지? 여기가 되는 거고. 지금 L24 맞네. 그 다음에 value of 제로를 찾아라. 그러지? changing 셀을 어디를 바꿔서 여기를 바꿔서 그러지? 여기를 바꿔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돼. 이래 살버 이게 여기를 지금 초이 값을 다른 값을 한번 줘보자고. 25 이렇게 주고 아이고 처음에 지금 캔슬 클로즈. 자, 다시 25 자 봐봐 25로 주고나서 엉터리가 됐지 여기가. 그러지? 그럼 여기를 회찾기 살버 그래서 24 그러지? 밸류 쉐로 18을 바꿔서 18이 여기지. 그러지? 18을 바꿔서 찾아봐라. 살브 invalid condition 잠깐만 solving in progress 엉터리네. 자기가 똑같아. 이렇게 하면 지가 찾아줘.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엑셀은 잘 돼, 엑셀은 잘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살버라는 게 있어. 내가 동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줄게. 동영상으로. 왜 그 윈도우즈 엑셀에서 어떻게 살버로 구동할 수 있냐가 다 나와. 그래서 그걸로 구동해가지고 할 수 있어. 왜 안 되지? 셀 레퍼런스 K18. 체인지 여기 됐고 살브 덜었네. 됐지? 킵 리저트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 지금 조금 전에 봐봐. 다시 해보일게. 25 자 지금 0이 안 됐잖아. 그럼 봐봐. 풀 살버 이렇게 지금 타켓을 L24 요놈이지. 요것을 지금 제로로 만들어라. 어떻게? 요것을 바꿔서 K18 요거지. K18이 여기를 바꿔서 해가지고 살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정확히 나와서 여긴 제로가 되어버렸지. 10에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원로 해가지고 여기가 뭐 예를 들자면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 20년짜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금융기관들이 하는 거야. 여기 20년짜리로 만들어보면 계산 못하거든 일반인들은. 그럼 이것을 딱 이런 살버나 이런 걸 딱 풀어가지고 여기를 얼마씩 받아야 되겠다가 쫙 나오지. 얼마씩을 받아야 되겠다가. 그럼 다 이해되는 거지 뭐. 요게. 요 부분이 이제 요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그 복잡한 일을 가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재무 담당이면은 자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자면 5천억을 꼭 오는데 여기서 20년간에 걸쳐서 균등 분할 상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이런 작전을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갚으면 되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뭐 예상되는 캐시플로우, 재무제표에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나오면은 이걸 갚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막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위에 분들한테 이쁨 받는 거지. 그러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재무 파트적으로 뭐 운영해야 된다. 실은 이제 그게 여러분은 복잡하게 하면 재무관리를 자본구조로 하는 걸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현가 계산하는 법 해야 되는데 그 한 몇 년 전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애들이 힘들어해서 내가 요즘에 안 가르쳐. 근데 동영상에는 있어. 동영상에. 이게 나중에 한번 동영상 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근데 시험은 안 내. 시험에는 요즘에는 복잡하니까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만 여기 나오는 것 정도만 알면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대강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게, 자, 이제 내가 이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계속 배당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 배당을. 야, 주식 밸류에이션 하는 거라고. 주식. 이게 조금 전에는 우리가 채권을 한 거야. 조금 전에는 채권과 모기지를 해본 거야. 모기지, 앤드 모기지를 해본 거고, 연금. 모기지는 연금도 대응해. 연금. 요걸 해보는데, 주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식은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얼마 주고 사면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거. 불확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야. 가정을. 이렇게 나온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주식 가격은 얼마냐. 확실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D. 요건 그러니까 엉터리야 실은.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과대평가하게 돼. 주식 가격을. 만약 D로 나온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 요거대 현가는 요러고 되는 계산되는 거지. PV 이꼴 D에 1 플러스 R. 자, D에 1 플러스 R의 자승. 연간 이자율이니까 따다다다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러지? 그러면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지. PV 1 플러스 R 이꼴 D 플러스 D 1 플러스 R. 요게 지금 1 플러스 R 하면 요 부분이 없어지잖아. 그러지? 더하기 D 1 플러스 R의 차승 더하기 다다다다다 이러고 나오지.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요것을 1식 요것을 2식이라고 놓으면은 1에서 2를 빼주면은 1에서 2를 빼주면은 PV 곱하기 R이 남고 좌변은 우변은 요렇게 요놈이 없애고 요놈을 없애니까 요 두 번째가 요거니까 그러지? D만 남죠. 이렇게. 따라서 PV는 얼마가 되는 거야? D 나누기 R이 되는 거지. D 나누기 R이.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D가 배당이니까 배당. 배당이 예를 들자면 2,000원이라 하자고. 2,000원. 그 다음에 R이 0.05라 하자고. 즉 5%라 하자고. 5%라 하자고. 그러면 PV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00원. 나누기 0.05니까 실이 20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돼? 4만원이 적정가가 되는 거야. 4만원이. 이러고 나오는 거지. 4만원이 적정가로. 이 공식이 맞다면은. 이거 지금 과대평가된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4만원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당도 성장을 해. 배당도 성장을 한다 하자고.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 성장을 해. 요게 이제 키포인트야. 자, D에 1 플러스 G. 그 복리로 성장을 하는 거야. D에 1 플러스 G의 자승. 좌자자자자자 이렇게 나간다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대 현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요거대 현가는. PV 이꼴 D에 1 플러스 R. 그러지? D에 1 플러스 G에 1 플러스 R의 자승. 다다다다. 이러고 되겠지. 그러지? 그럼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PV에 1 플러스 R. 이꼴 어떻게 되는 거야? D. 그러지? 플러스 1 플러스 R을 곱해줬으므로 1 플러스 R에 D에 1 플러스 G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러지? 더하기 자자자자자자 이러고 나가겠지. 그러면 양변을 지금 1 플러스 G로 나눠줘봐. 1 플러스 G로 양변을. 1 플러스 G로 나눠주면은 P에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G 이꼴 D에 1 플러스 G 플러스 D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D에 1 플러스 R에 G에 1 플러스 R의 자승
다다다다 이러고 된다고. 잘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은 요 놈하고 같지. 아 미안. 아 요놈하고 같지. 요놈하고 미안. 요놈이 아니야. 요놈하고. 그러니까 지금 P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G 빼기 P. 야 PV 미안 PV 다 PV가 들어가야 돼. 미안 여기도 PV 들어갔으니까 PV 이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없어지고 가서 보면은 요렇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요거만 남는 거지. 이쪽에는 D에 1 플러스 G만 남는다는 거지. 그러지? 그러면 요것을 통분을 하면은 자 봐봐 1 플러스 G에 PV에 1 플러스 R 마이너스 PV에 1 플러스 G 이퀄 D에 1 플러스 G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1 플러스 G 1 플러스 G 이렇게 없애면은 없애고 PV 여기 요놈 미루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날려보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요걸 정리하면 좌변은 PV에 R 마이너스 G 이퀄 D가 되는 거지. 그러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PV는 R-G에 D가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지? PV는 R-G.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돈 무형이다. 고돈. 요거 녹화해놨으니까 잘 보면 돼 나중에.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시중 이자율이 5%이고 그 다음에 G가 3%이고 그 다음에 배당이 조금 전처럼 2,000원이다. 그러면 적정 주가는 얼마냐? 이러고 된다는 소리지. 2,000원 나누기 5% 빼기 3%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배가 되니까 10만원이 나오는 거야. 10만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장이 없는 회사는 적정 주가가 얼마였어? 조금 전에 적정 주가가 4만원이지. 성장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봐봐 이렇게 4만원. 그런데 성장이 만약에 3%로 이루어지면 10만원이 되는 거지. 10만원. 거의 2배 반이지. 2배 반. 그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두 회사에 배당은 똑같이 주는데 배당 흐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이 나오는데 실은 차이가 나는 거지. 바로 직후에 배당은 똑같은데 미래로 갈수록 배당이 점점 많아지는 회사는 주가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국에는 똑같은 업종으로 하더라도 성장률에 의해서 주가가 결판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성장률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지. 결정된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주가는 배당, R, 그 다음에 G 요거도 결정이 된다는 거지. 요게 뭐야? 배당. 요게 뭐야? 할인율. 요게 뭐야? 성장률이라는 거야. 성장률.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게 주가라는 게 요 세 개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뭐야? 고르돈 모형이라는 거지. 고르돈 모형.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야. 배운 거야. 채권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주식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외로 부동산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은 뭐였어? 부동산은 이거였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업비, 토지비. 부동산 토지비는 여기가 뭐냐면 용적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용적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토지비가 평당 만약에 3천만 원이다. 용적률이 300%다. 용적률이 예를 들자면 300%다. 그러면은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이 들어. 토지는 1,000만 원. 토지는. 그럼 아파트 평당 사업비, 건축비라고. 건축비. 사업비라는 게,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돼? 건축비,
그다음 플러스 이자 등 제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건축비는 평당 500에서 1000만 원이야. 건축비는 과거에는 500만 원이었어. 건축비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400에서 500. 지금 코로나 후 800에서 1000 요게 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서울에 있어.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건축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건축비 사업비가 보통 기간이 늘어날수록 요건 더 커져. 근데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수준이야. 그럼 2배로 보자고. 그냥 2배. 그 다음에 토지비가 예를 들자면 그 주위의 시세를 보면 돼.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이다 평당. 5천만 원이면 용적률 300%면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약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네. 1,800만 원. 얼추. 그럼 2천만 원으로 보자고. 2천만 원. 그러면 평당 원가는 얼마인 거야? 평당 원가는 1,000, 2,000, 2,000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5천만 원이 건축 원가야. 이게 원가. 그럼 여기다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리스크를 지는 거니까 보통 20% 이상 리스크를 지거든.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의 평당 분양을 해야지 똔똔이 되는 거야. 똔똔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은 만약에 지방 아파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방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건축비를 더 낮춰. 그러니까 건축비를 1,0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서울 아파트 고급 단지는 이것을 건축비를 높여.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로. 아파트 조경 같은 걸 많이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지방이야. 지방 같은 경우는 요걸 최대한 줄이는 게 키 포인트인데 토지비가 싸. 지방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평당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평당 1,000만 원 여기 어떻게 돼? 300만 원 줄어들어 보지. 300만 원으로. 그럼 3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그러면 1,300만 원에다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한 500만 원을 줄이면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원가가 되는 거지. 평당 2천만 원. 그러면 이것저것 사업 리스크 합쳐도 2,000한 2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30평짜리는 6억에서 7억 정도가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30평의 경우에는 30평은 예를 들자면은 뭐 6억에서 7억 정도의 분양이 가능하지.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어디야? 바로 이게 동탄이지. 동탄. 이게 바로 동탄의 케이스야. 그랬는데 갑자기 옆으로 KTX가 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분양가는 똑같은데 교통은 엄청난 인프라는 좋아져 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요걸 살라고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야. 벌떼같이. 동탄으로 벌떼같이. 그래가지고 6, 7억에 분양을 받아서 갑자기 이게 시세는 예를 들자면 막 15억 그러니까 막 이거 당첨되기만 하면 거의 한 8, 9억 떨어진다.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러면 누가 당첨이 되냐? 당첨금, 당첨제도.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당첨제도. 그럼 뭐야? 주택부금을 해야 돼. 주택부금. 가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70점 전후가 되면은 이게 이제 승산이 생겨. 70점 전후가 되면. 그럼 70점 된다 내가. 그러면 이제 동탄 이런데 이제 내가 한 5억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한 4억 가지고 있다. 그럼 4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동탄 정도는 이제 분양을 받을 만하지. 뭐 가서 6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어. 동탄을. 4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6억의 분양을 받았어. 6억에. 34평을 예를 들자면은 34평을 받았는데 이게 시세가 막 한 10억, 13, 4억 가본다. 14억 정도 가본다. 그러면 이제 얼마 버는 거야? 그러면은 한 7억 정도에서 거의 7억 벌어버리는 거지. 그럼 평생 벌 거 벌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걸로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도 안 하고 나는 이거 당첨될래. 주택부금 다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중산층들이 많은 그 이제 중이 아니라 중 이런 레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뭐 장가가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혼자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70점이. 그러니까 이제 장가 가서 애 낳고 해가지고 점수 70점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런 데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러면 연봉 한 1억 넘어가니까 한 1억 2천, 1억 3천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생활 꾸려 나가는 거지.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한 50살 넘어가고 뭐 한 55살 됐는데 뭐 동탄에 집 한 칸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한 14억 나간다 하자고. 14억. 그다음에 집 뭐 현금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연금 부어놓은 거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냥 여생을 보내면서 이제 자녀들 키우고 뭐 한 두 명이면은 이제 빠듯하지.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면 좀 키울만한데 두 명만 되더라도 빠듯해. 그래서 두 명 정도 키우고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빡빡하지. 잘못하면 여부분이 보유하는 현금이 없을 수가 있지.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대 간다든지 뭐 해서 돈 안 들, 아니면 우리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안 든다. 그러면 해피한 거지, 부모님이. 근데 뭐 서울 갔는데 서울에 뭐 문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언해피한 거지. 돈 많이 들어가지. 응? 그 다음에 내 미래도 크게 뭐 돈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지. 이 정도만 가도, 동탄 이 정도만 가도 뭐 해피한 거지. 근데 뭐 그러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뭐 한 4, 5억 정도인데 예를 들자면 자녀들은 뭐 서울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든지 그럼 뭐 미래가 좀 불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은 안 해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근데 실은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효자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좀 이제 그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번다. 그러면은 이제 노후에 이제 좀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뭐 집에 가면 이제 서로 웃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부모님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을 앞으로 벌어서 이제 그걸 집을 이제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부담이 좀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지 뭐. 그런 거야. 내 주위에 봐도 다 그래. 근데 다 어떻게 해서 또 먹고 살대. 또 힘든 거 같아도. 그런 거야, 인생이 그냥. 그러다 막 발버둥 치다 보면 이제 돈이 좀 벌리기도 하고 또 뭐 운이 안 따라주면 또 안 벌리면 안 벌린 대로 사는 거. 그게 인생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원리들을 그래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 같은 것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실은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않고 있지만 세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세금이라는 게. 세금이 우리나라 세율이 우리나라가 외국도 마찬가지야. 외국도 마찬가지. 뭐 불란서는 더 심하고, 불란서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세율이 우리나라가 소득세까지는 좀 많이 벌면 40%야. 40% 기본이. 보통 이게 적게 내는 사람들이 25%고 25%. 여러분이 연봉 한 6천에 7천 넘어간다. 그러면 25% 정도 내게 된다고. 20에서 25% 세율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그다음에 이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50%야. 우리나라는 50% 기본적으로. 상속세도 기본적으로 50%야. 기본적으로 50%. 여기가. 그 다음에 부가세는 우리나라는 10%야. 10%. 근데 다른 나라는 비교해보면은, 다른 나라는 근로소득세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 여기는 우리나라는 비슷하고,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 외국은 20-30% 수준이야. 평균에서 20-30% 수준이고, 상속세도 20% 전후 수준이야.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없어. 부가세는 외국은 20에서 30%야. 여기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을 어떻게 모으냐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걸 용서를 하지 않는 시스템이야. 외국은 안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실은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 원래 이 구조로 보면은 다 내야 되거든, 왕창. 근데 안 내고 어떤 꼼수를 다 피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면세라고 그래, 면세. 면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다 피해 나가는 거야, 이것은. 면세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근데 그게 되게 제도가 복잡해. 서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면세를 활용을 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정식 세금 다 냈다가는 부자 절대 못 되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세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세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메커니즘, 이런 채권의 메커니즘, 주식의 메커니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부동산의 메커니즘을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뭐 자산 운용을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회사에 가서 재무 파트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잘 하고, 그러면 사장님한테 뭐 이쁨 받고 그러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기회가 와. 그러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또 사장이 뭐
100 먹을 때 나는 10 먹는다 또는 5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크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장은 잘못하면 망해볼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망하잖아. 왜냐면 나는 내 근로소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사장은 망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 뭐 동탄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현금 얼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디다 좀 사놓은 게 많이 올라갔다. 뭐 사장보다 더 부자지 뭐 나중에는. 그런 게 인생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봐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하면 돼. 근데 내가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 세금이. 생각외로 이쪽이 키야 이쪽이 키. 돈 아무리 벌어보이 세금으로 뜯겨버리면 꽝이야 세금으로 뜯기면. 근데 진짜 많이 뜯어가 생각외로. 즉 여러분 이제 저 뭐야 그 지금은 젊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지. 내가 아는 양반이 임원 생활만 은행 임원 생활만 거의 25년을 했어. 25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 세금으로 다 냈구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세금으로 다 냈구나. 그 양반은 50%를 넘게 냈거든 계속. 그리고 자식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모인 거야 생각보다. 25년 동안을 금융기관 임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봉이 거의 한 5억 정도 25년 동안 했으니까 연봉만 100억 넘게 받은 거지 연봉만. 그런데도 저상을 많이 못 모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세금으로 많이 날리고 자식들한테 뜯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못 모은 거지 뭐. 인생이 그래. 오늘 이 정도 할게. 이거 하면 내가 동영상 녹화해놨으니까